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약해지는 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른 내릴 때 무릎이 떨리고 균형을 잃어 넘어질 뻔한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이 있죠. 당신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이후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낙상과 골절, 그로 인한 회복 불능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8가지 습관을 실천한다면 40대 시절의 다리 근육을 다시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현재 시청 중인 지역과 시간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까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보는 일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하루 3번, 매 식사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식단 지침 그 이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자연적인 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거의 생존 필수 요소에 가깝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노년학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니어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하의 단백질만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식빵과 커피만, 점심엔 가벼운 수프나 샐러드, 저녁에는 소량의 달고기만 먹는 경우 보기에는 건강식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빠르게 잃게 되는 식단입니다. 체중 60kg인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은 약 72믹에서 80기입니다. 이는 계란, 그릭 요거트, 콩류, 생선 등을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고르게 배치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시니어 1, 200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다리 근력이 19% 증가했으며 전체 근육량도 28% 늘어났습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균등한 섭취입니다.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에 계란과 치즈,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엔 소고기나 콩요리 등으로 나누어 드세요. 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라면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매 끼니 챙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단백질 섭취를 재점검할 타이밍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단백질을 중심에 두세요. 단 3일 만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 뉴스부터 저녁 드라마, 스마트폰까지 앉아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단 3, 5분의 짧은 움직임을 매 시간마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나이 들며 사라져가는 근육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노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시간 3분씩 서서 움직인 시니어들은 6개월 후 무려 22%의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16%나 향상됐습니다. 즉, 강도보다 중요한 건 빈도입니다. 자주 움직이는 것이 근육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지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정적인 생활 습관은 근육 성장 유전자의 활동을 저해합니다. 앉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비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생리적 착각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지금 일어나서 몇 걸음 걷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엌까지 걸어가 물 한 잔 마시기,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팔 돌리기, 의자에서 일어나 10초간 서 있기 같은 아주 작은 동작들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특히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나 발목을 살짝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은 활성화됩니다.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며 일어서는 연습, 가벼운 다리 들기 운동, 상체 비틀기 동작 등을 통해 하루 종일 끊임없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일상적인 마이크로 운동은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하나의 재활 치료이자 예방 차원의 건강 전략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40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습관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하루를 마쳤을 때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발걸음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낙상의 위험도 줄어들고 자신감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매 시간 작은 움직임 하나가 쌓이면 당신의 일상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 평생 들어온 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근육 건강을 지키는 생존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갈증 신호를 보내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 땐 이미 늦은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근육은 약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내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경직되고 미세한 손상에서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 8컵의 물을 마신 시니어들은 근육경련 발생률이 31% 낮았고 운동 후 회복 속도는 26% 더 빨랐다고 합니다. 수분 부족은 단순히 건조함이나 갈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리의 쥐, 손의 힘 저하, 사소한 움직임에도 근육통이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이 없다면 근육이 회복될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근육의 윤활유이자 재생의 촉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수분을 먼저 채워주는 습관이 몸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하루 중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마시는 루틴을 만들고 특히 운동 전후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더 챙겨야 합니다. 물이 싫다면 레몬 한 조각, 오이 슬라이스 혹은 소량의 천연 주스를 첨가해 보세요. 허브티나 국물류도 수분 보충에 포함되며 수박이나 오이 같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단맛이 강한 음료나 카페인은 수분을 빼앗는 주범입니다. 설탕이 많은 음료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탈수를 유발하며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 의도적 수분 섭취는 운동보다도 빠르게 근육 회복력을 높여주는 열쇠가 됩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서 수분을 채우는 시간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활력 있는 몸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리셋 버튼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 모금의 물이 오늘의 회복을 결정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을 되살리는 생물학적 리셋 시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오후 수면이라는 요소가 근육 회복과 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매일 밤 우리의 몸은 근육 속 미세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데 그 과정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이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회복 속도도 급격히 늦어지고 근육 반응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2021년 수면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운동과 영양 섭취에 집중하면서도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제대로 취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근력 향상 속도가 27%더 빨랐고 근육통도 21%더 적었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근육 재생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중간에 자주 깨며 회복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단절된 수면은 근육 강화에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근육 회복을 위한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고정하세요.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멀리하고 불빛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들기 전에는 명상, 독서, 스트레칭 등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는 시계를 보지 말고 다시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도록 노력하세요. 만약 불면증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 마그네슘, 멜라토닌 같은 천연 수면 보조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여유나 휴식 정도로만 여기지만 실상은 근육이 재건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수면을 통해 근육은 회복하고 강화되며 뇌와 신경도 정비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밤 근육에 수리공을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밤의 수면은 단지 오늘의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힘과 균형을 결정합니다. 몸이 원하는 회복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매일 밤 당신의 몸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무거운 덤벨을 들거나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더 안전하면서도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접근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가는 동작을 강조하는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를 이센트릭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이센트릭 트레이닝은 근육이 길어지면서 버티는 힘을 기르는 운동 방식으로 의자에 앉기, 스쿼트에서 천천히 내려오기, 물건을 천천히 내려놓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동작들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구조 자체를 재정비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2020년 노화 생물학 저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근력 저하를 겪고 있는 시니어들이 주 3회 8주 동안 이센트릭 운동을 진행한 결과 다리 근력이 무려 39% 향상되었고 균형과 안정성도 22% 증가했습니다.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센트릭 운동은 더 많은 근육 섬유를 자극하고 관절이나 인대에 무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노화된 근육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럽게 길어지며 힘을 내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이 방식은 관절 통증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도 매우 이상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툭 주저앉지 말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며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각 단마다 발바닥 전체로 착지하며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에도 가능한 천천히 힘을 조절해 보세요. 간단한 체중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벽에 기대어 푸시업을 천천히 하거나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작은 아령이나 수프캔, 저항밴드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하면 근육은 더 깊이 작동하며 관절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반복 횟수보다는 정확한 움직임과 천천히 버티는 동작이 핵심입니다. 이센트릭 트레이닝은 단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넘어짐을 예방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실용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매일의 단순한 동작들이 어느새 당신의 몸을 40대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에서 오랫동안 지방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근육 건강을 생각한다면 좋은 지방은 오히려 필수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고 세포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한겸 지방이 그 주인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에 미세한 염증이 쌓이기 쉬운데 이것이 곧 근육 손실, 관절통, 회복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겸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항염지방산은 자연산 연어, 고등어, 허루, 지아시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에 풍부합니다. 2019년 근육과 노소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3개월간 지속한 시니어들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3% 증가했고 염증 수치가 20%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 힘, 악력, 회복 속도까지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근육 세포막을 보호하고 비타민 A, D, E, 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우며 관절을 쿠션처럼 부드럽게 지탱해 줍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아닌 근육 회복의 조력자입니다. 하루 식단에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추가하고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호두 한 줌을 곁들여 보세요.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고품질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해도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가린, 과자, 튀김 등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며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포장 간식이나 정제된 기름은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하세요. 이 습관은 엄격한 식단이나 칼로리 계산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보카도를 얹은 토스트 한 조각, 고소한 기름 한 스푼, 고소한 견과류 한 주미 근육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며 뇌의 명확함까지 되찾게 됩니다. 지방은 나쁘다는 오래된 인식을 이제 버리세요. 당신의 근육은 좋은 지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작은 한 스푼의 변화가 10년 전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손이나 발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 회복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냉수 족욕 혹은 냉수 손욕은 전통적인 요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 연구는 이 간단한 루틴이 시니어의 근력과 회복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매일 5분씩 발이나 손을 얼음물이 담긴 대야에 담갔습니다. 단 8주 후 근육 통증은 평균 27% 감소했고 악력과 발가락 힘은 각각 31%나 향상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넘어짐을 예방하고 물건을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이 개선된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차가운 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이후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죠. 이 과정은 근육세포의 스트레스 반응을 자극하여 회복력을 높입니다. 염증이 줄고 손상된 조직이 빠르게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보세요. 대야나 욕조에 차가운 물을 채운 뒤 얼음을 몇 줌 넣습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만 손이나 발을 담그고 점차 5분까지 늘려보세요. 사용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고 가볍게 천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과 발은 우리 몸에서 근육과 신경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손은 일상에서 물건을 들고 문을 열고 식사를 하는 등 자율성과 연결되는 활동의 중심입니다. 발은 균형과 이동성을 책임지고 있죠. 따라서 이 두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전반적인 근육 기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발이 붓거나 통증이 자주 느껴진다면 냉찜질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이 너무 느린 분이나 신경질환이 있는 분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수 족욕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수준을 넘어서 세포 수준의 회복을 자극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하루 5분이면 충분하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냉수에 손과 발을 담그는 이 간단한 행위가 당신의 근육과 자율성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은 당신의 노력을 곧장 반영해 줄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 운동입니다. 근육과 뼈를 다시 세우고
균형 감각을 살리며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저항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위한 장비는 이미 집 안에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 고무 밴드 또는 몸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근 노쇠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루단 15분간 저항 운동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12주 후 평균 근육량이 44% 증가했습니다. 다리와 팔의 근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고 낙상이나 입원 확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무거운 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수인 건 아닙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스쿼트, 벽을 이용한 푸시업, 가볍게 줄을 당기는 고무밴드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무겁게 운동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유전자에 직접 작용하여 성장인자와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근육의 회복과 재생을 도우며 뼈 밀도 증가, 균형 감각 향상, 인지 기능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서 왜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기, 벽에 손을 대고 10회 푸시업 하기, 작은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기. 이러한 움직임들은 근육을 각성시키고 몸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하게 합니다. 자신감을 얻었다면 고무밴드나 작은 아령을 추가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결국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몸에 부하를 주는 운동을 실천하면 몇 주 후 당신의 거울 속 모습과 에너지 수준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하루 건너뛰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통증이 있을 때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물리치료사나 시니어 전문 트레이너에게 문의해 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루틴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회복됩니다. 약을 먹거나 영양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저항 운동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잃어버렸던 근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8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되살리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지 몇 가지 핵심 습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식단입니다. 하루 세 끼의 단백질을 고르게 배치하는 것은 근육 유지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다음은 1시간에 한 번 움직이기.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종일 근육의 활동성과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네, 수분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연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하루에 7,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기에 하강 중심의 운동, 즉 내리는 동작에 집중하는 방법은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근육 자극법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건강한 지방의 섭취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어, 허루, 올리브오일 같은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서 회복 속도와 관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얼음물 족욕이나 손욕은 작은 실천이지만 근육의 긴장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전략은 가벼운 저항 운동입니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하는 저항 운동은 신체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 됩니다.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습관들이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이 8가지 습관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서로 보완하며 작용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했으면 움직여야 하고, 움직였으면 수분을 보충하고, 수분을 보충했다면 회복을 위해 잠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어질 때 몸은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근육은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씩 실천하며 변화의 과정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8가지 습관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근육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요소가 독립적인 듯 보여도 사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동만 열심히 해도 수분이 부족하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한 지방이 빠지면 관절은 쉽게 붓고 통증이 생기며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여기에 가벼운 저항 운동과 시간별 소소한 움직임을 더하면 근육은 계속해서 자극받고 성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마침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단지 근육이 늘어난 것 이상을 말합니다.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며 무거운 물건도 전보다 쉽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무릎 통증이 줄어들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됐고 어떤 분은 병원에 갈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근육을 되찾는 것은 단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성을 되찾는 일이며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이 8가지 중 어떤 습관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고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정성껏 읽고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다른 시니어분들이 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많은 과학 기반의 건강 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과 독립적인 삶에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종료. 안녕히 주무세요.